예, 자, 이제 중개계약, 중개계약, 중개실무 224페이지입니다. 우리 요약집에 224페이지. 자, 요약집에요. 22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중개실무와 중개계약 되어 있는데요. 중개실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뢰에 반해서 거래가 될 때까지의 1년의 개공의 활동을 중개실무다라고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개계약부터 나오는데요. 중개계약에 이제 법적 성질 나오지요. 그죠? 자, 중개계약 파트인데 요 파트는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공인중개사 법령적으로 나옵니다. 법령적으로. 자, 글쎄요. 우리 교재요. 어디로 가보시냐 하면요. 우리 교재요. 저기 앞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몇 페이지 가시냐면요. 68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68페이지. 자, 우리 교재 68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게요. 68페이지 가보시면 공인중개사 법령 쪽이에요. 법령 쪽에서 등록을 해서 중개업무 할 때에 인적, 물적, 설비에 갖춰서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8가지 주요한 의무가 나와요. 그죠? 첫째가 기본 윤리상의 의무, 신의성실, 공정중개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둘째가 중개계약상의 의무, 중개계약이 법령 쪽에서 2가지가 있었어요. 22조에서 일반 중개계약, 23조에서는 뭐가 있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그렇죠? 다른 데도 의뢰를 해요. 의뢰인이요? 일반 중개계약. 다른 사무소 의뢰하지 않고 오로지 나한테만 의뢰를 합니다. 전속권을 줍니다. 전속 중개계약. 오케이. 중개해주기로 약속을 하면 중개해주기로 약속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설명했더니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래 계약서 작성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설명했다는 증거를 남겨요. 그것이 무엇이 됩니다? 확인 설명서죠. 작성해서 쌍방 교부하고 보관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쭉 나와요. 예치 권고제도 하지 마세요. 금지행위. 위반해서 사고 났어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도 설정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중개계약부터 거래계약서 작성까지가 이 실무 파트하고 중복됩니다. 중개 실무 파트하고 이제 중복이 돼요. 중복이. 그래서 기본 내용은 여기에서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하는 내용이 도출이 됩니다. 오케이. 자, 중개계약 쪽에서는요. 실무 쪽에서는 단독으로 거의 안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은 이 법령 문제로 묶어서 나옵니다. 조사 확인 설명 파트에서는요. 실무 쪽에서 단독 문제로 한 2문제 정도가 나와요. 분묘 기지권하고 농지법 위주로 해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실무 쪽이니까 여기에서는 영업활동, 아이다 원리, 셀링 포인트가 나오는데 시험하고 별로 관계없어 보이고, 계약서 작성입니다. 요 계약서 작성도 법령 쪽 문제로 출제가 주로 되는 겁니다. 오케이. 개념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 쪽에 오시면 이제 중개 계약부터 해서 마찬가지로 출발을 해요. 그죠? 오케이. 자, 기본 내용요. 우리 법령 쪽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하신 분들도 기억이 조금 희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5, 6월 달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자, 68페이지에 중개 업무상 의무 나와요. 기본 윤리, 신의, 성실, 공정제, 비밀 준수. 오른쪽 69페이지 나옵니다. 69페이지에 가시면 중개계약 나와요. 그죠? 중개계약. 기본 개념 박스에서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이고, 박스에서 성격이 나와요. 기본 개념.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유상 쌍무계약이다. 민법의 위임과 유사다. 오케이. 그래서 위임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줄진다. 이런 내용이고, 일반 있고 전속이 2개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은요, 포인트가요, 다른 데도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 개공이가 뭔가 책임지고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우리는 아무런 뭔가 해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보니까 구두만 가지고도 중개계약은 체결되지요. 그러면 구두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반일 때요, 우리 개공이가 말장난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복비 깎아드릴게요.
다른 데도 의뢰했잖아요. 제가 보피 깎아줄 테니까 다른 부동산에서는 계약 쓰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준 사람하고만 계약 쓰세요. 제가 보피 깎아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계약서 쓰게 되면 복비를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줘. 깎아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구두 계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뢰인 쪽에서는요. 그래요. 복비 깎아준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글로 써주세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자, 요구 받았을 때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을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써줘야 될 의무가 없죠? 안 써주고 구두 작업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쟁이 발생하죠, 분쟁.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이 도입이 된 거예요. 93년도에. 자, 전속 중개 계약은 다른 데는 의뢰인이 의뢰를 안 해요. 특정 업자를 지정해서 나한테만 의뢰를 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중개해 줄 테니까 다른 데 의뢰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만약에 다른 데 의뢰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저한테 위약금 물어야 돼요. 100%. 오케이. 이것이 뭐다? 전속 중개 계약. 그러면 나만 바라보니까요. 전속업자가 뭔가를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종이 쪼가리 작성을 해서 교부를 하고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죠. 몇 년 보관한다? 3년. 정보 공개를 해야 돼요. 며칠 내에? 7일.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문서로 통지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상황 보도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하고 전속이 공인중개사 이 법령 쪽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실무상으로 여러 가지 강학상, 이론상 중개계약을 조금 더 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보는데 실제 우리 쪽 실무 쪽 시험에서는 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들어보실 만한 거예요. 요걸 토대로 해서 보시면 다시 요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하게 다시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오실게요, 이제. 자, 다시 오시면 몇 페이지죠? 아까요. 다시 옵니다. 자, 다시 오시면요. 몇 페이지였어요? 224페이지였어요. 224. 다시 오시는 겁니다. 224. 절대로 제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버리면 정신없잖아요. 저는 항상 갔다가 오는 거예요. 네, 갔다가 오는 거니까 정신은 똑바로 있는 겁니다. 오케이. 비교가 되면서 더 내용이 부각이 되는 거죠. 자,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래요? 민사중개래요? 민사중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면 되거든요. 굳이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사중개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사중개계약이고 중개의 성격이요. 낙성분료식 구두만 가지고도 계약이 됩니다. 그렇죠? 요물계약, 요식계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유상이고 쌍무예요. 복비 주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복비 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개계약에서 복비를 제가 드릴게요. 별 말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가 되면 복비 받을 채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상계약이니까. 오케이. 그렇습니다. 무상계약이 아니잖아요. 유상계약. 자, 그 다음에 쌍무계약. 양쪽 다 의무가 있다. 쌍무. 그래서 의뢰인은 거래가 되면 보수 지급의 의무가 있고 우리들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양쪽 다 의무가 있다. 쌍무계약. 좀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임과 유사다 그 말이에요. 그죠? 위임 유사. 믿고 맡기는 계약이 민법에서 위임계약이 있어요.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계약.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를 전제로 해서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공에게도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임과 유사다. 그래서 민법에서 위임계약이다 하게 되면 어떤 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공이도 법의 규정은 없지만 선관주의를 진다. 다만 판례에 따라서 지더라. 오케이.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중개계약은 위임과 유사다. 자,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은 어떤 말이에요? 비전형. 민법에서 우리 계약법 공부하셨단 말이죠. 민법 법전에 나오는 전형계약이 몇 가지가 나와요? 15개 나오죠? 예전에 14가지였다가 지금 여행계약까지 해서 15개죠. 그렇죠. 15가지 민법 법전에 나오는 계약 중에서 부동산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래서 민법 법전에 없는 계약에 대해서 이것을 비전형계약이라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이다.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 중개의뢰 받아서 거래가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임의적 계약. 청약이 들어오면 반드시 승낙을 해야 됩니까? 팔아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세요 해도 됩니까? 가세요 해도 돼요.
강제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강제적 계약도 있나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있어요. 의료 응급 조치할 계약 같은 거. 의료 계약. 자, 교통사고가 갑자기 당했어요. 교통사고가. 팔다리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어요. 팔다리 위치 다시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청약을 했더니 의사가 오늘 바빠요. 내일 오세요. 승낙을 거절합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의료법 위반이에요. 응급조치 의무가 있어요. 그건 강제계약이에요. 그거는. 자, 거기에 비해서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임의적 계약. 청약이 왔을 때 승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개계약의 성격이 나오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라고요? 낙성 분료식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낙성 분료식. 자, 하나 더 하면 이제 위임 유사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가 쭉 나오는데 이 종류는 그냥 이론상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 법 조문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개계약을 나눠볼 때에 독점성을 가지고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독점성이요. 나한테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독점성이 하나도 없어요. 의뢰는 자유롭게 다른 사무소에 또 의뢰를 합니다. 무슨 중개계약이다? 일반 중개계약. 저한테만 의뢰를 합니다. 무슨 중개계약이에요? 전속 중개계약. 또 저한테만 의뢰합니다. 그것이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독점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독점. 그래서 전속하고 독점은요. 특정 업자에게만 지정해서 의뢰가 들어와요. 오케이. 그런 점에서 같은데 전속과 독점은 또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보시면 일반은요. 불특정 다수 여러 계공에게 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계공에게만 복비를 주는 겁니다. 2등, 3등은 복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오로지 1등으로 계약서 써준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복비를. 그래서 오로지 1등만 기억하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나라 일반 중개계약. 1등만 받아요, 1등만.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형태가 일반 중개계약. 자, 낙성 분료식이고요. 물건 하나를 여러 사무소에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분쟁이 발생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네 물건이다, 내 물건이다. 내가 속여준 사람하고 네 사무소에 네가 계약을 썼네. 복비 나눠 먹자. 싫다. 분쟁이 많죠. 자, 그래서요, 분쟁을 조금 이제 해결하자 해서 나온 것이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은 우리 중개사법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업자를 지정하면 물건 하나당 계공이 몇 명이다?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계공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 또 의뢰인하고 싸울 일도 거의 없어요. 전속일 때는 전속 중개계약서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전속 중개에서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됩니까? 업무 정지, 영업정지죠? 영업정지.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복비 깎아줍니다. 그러면 꼭 적도록 돼 있어요. 자, 우리가요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도 머릿속에 다 자, 그래요. 그래서 복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도. 오케이. 그래서 복비에 대해서요, 깎아준다 꼭 기재를 해야 되니까, 복비 가지고 나중에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절대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은요, 동글뱅이 2번에서 모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의뢰인도 불리해요. 다 의뢰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책임지고 중개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돈 되는 물건 같으면 서로 중개하려고 하는데 돈이 안 되는 물건 같으면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리하다. 의뢰인에도 불리하고 계공도 불리합니다. 오로지 1등을 해야지 복비를 받으니까 자, 가격 높게 형성될까요? 낮게 형성될까요? 자,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낮게.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보다 먼저 계약을 쓰려면 가격을 올리는 게 좋아요? 낮추는 것이 계약서 빨리 나옵니까? 낮추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스. 뭐 개별 생각 달리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속입니다. 이런 의무가 있고,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런데, 의뢰인이 전속입니다. 최대한 기억을 살펴보면요. 전속일 때 의뢰인도 계공에게 전속권을 줬으니까, 의뢰인도 전속상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신만 바라볼게요 했던 의뢰인이 다른 부동산 사무소 의뢰해서 거래가 되었다.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전속업자 배신한 거니까 약정보수의 100%를 위약금 지불해야 됩니다. 나이스. 자, 전속업자 소개로 매수 상대방을 알았는데 전속업자를 빼버리고 직거래를 했어요. 그때도 전속일 때 몇 프로 받는다? 100%를 위약금을 다 받아요.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스발상이에요. 스스로 발견한 쌍대방과 의뢰인이 직거래한 경우예요. 부동산 사무소 통하지 않고 혼자 어디 가서 거래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속일 때 기억나십니까? 약정보수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비용만 받아요. 비용만.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약정했던 복비의 50% 범위 내에서만 받으니까 손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비용 처리할 때에 이 물건하고 관계되는 것만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면 자기 사무소 관리비를 비용 처리해서 얘한테 스발상한 의뢰인에게 달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식사비 개인적으로 밥 사 먹은 거 영수증 끊어가지고 야, 너 스발상했냐? 이런 스발상아. 식사비 줘.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요. 자, 우리 앞부분에 확인 안 해도 될까요? 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요. 자, 그럼 스발상일 때는 약정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비용이다, 아니다 해서 분쟁의 여지가 조금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독점으로 가면요.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독점으로 가게 되면요. 독점 뭐냐 하면 유효기간 중에 석 달간만 예컨대 독점권 드릴게요. 오케이. 독점 기간 내에 책임지고 독점권을 가지고 책임지고 중개해 주세요. 오케이. 자, 유효기간 3개월이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거래가 되었다. 무조건 100% 다 받아요. 이게 뭐다? 독점 중개기야. 그러면 어디가 차이 난다? 스발상이 차이 나요. 스발상에서. 스발상을 했다 하더라도 독점일 때는 몇 프로 받는다? 100% 다 받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했다 하더라도 100% 다 받아요. 그러면 복비 보수 면에서 개공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는 독점 중개계약이다라고 혹시라도 지문에 뜨면 O 한다, X 한다, O 하시면 돼요. 이게 옛날 문제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 아주 옛날에 자격증 막 주던 시절. 자격증 막 주던 시절은 15회 때를 기점으로 합니다. 15회 시험 이전은 자격증 막 줬어요. 근데 15회 때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 보고 자격증을 줘요.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막 주던 시절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문구예요. 그래서 복비 면에서 가장 개공에게 유리한 계약은 뭐냐 하게 되면 독점 중개계약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독점 중개계약은 우리 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다. OX. X 규정이 없어요. 우리 중개법의 규정은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가 22조의 일반 중개계약, 또 하나가 23조의 전속 중개계약. 예전 시험 문제 한참 어렵게 나올 때에는요, 중개계약 중에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은 일반 전속 둘밖에 없다라고 지문에 뜬 적도 있어요, 시험에. O다, X다, O. 규정이 있는 것은 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독점 중개계약이 중개사법에 규정은 있다, 없다? 규정이 없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이제 실무상으로 미국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다? 독점 중개계약,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쨌든 유효기간 중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하는 상대방과 직거래하든 어쨌든 거래가 되면 미국은 100% 가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독하게 받는 게 독점 중개계약. 그럼 전속하고 독점의 차이는 의뢰인이 스발상을 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스. 그럼 요거는 분쟁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스발상에서 조금의 분쟁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을 독점성을 가지고 독점성을 가지고 나눌 때 독점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하고 독점 중개계약은 독점성은 있는데 독점성이 100%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 독점 중개계약이 되고 스발상을 했을 때는 약정보수의 50% 범위 내에서만 비용 받으니까 전속보다는 독점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성 가지고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속 보실게요. 개공이가 혼자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단독 중개. 개공 둘이서 같이 합니다. 공동 중개계약. 자, 그럼 여기에서요. 동글뱅이 1번 해요. 오른쪽에 한쪽만부터 의뢰받았다. 매도 의뢰만 받았습니다. 매수 의뢰만 받은 다른 부동산 사무소하고 공동 중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한다 그러면 공동 중개계약. 오케이. 그러면 공동 중개계약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다? 일방 중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한쪽만 의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한쪽 의뢰받은 다른 경우하고 공동으로 하겠죠, 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보망요. 동그라미 3번에 이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이 인터넷 사이트는 누구들만 이용하는 사이트였어요? 우리 개공들만. 개공. 중개사무소에서만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그죠? 사장님들만. 이 정보망은 공동 중개를 전제로 한다. OX.
오죠. 물건을 인터넷에 올리는 계공도 있고 중개업자, 물건을 인터넷 통해서 물건을 검색하는 계공이 있어요. 중개업자. 둘이서 같이 협력해서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한쪽만 의뢰받아도 공동중개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일방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OX. 오. 아이고 재밌어라. 자, 요거 잡으시고. 야, 이게 연결되는구나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고? 자, 요거 잡으시고요. 요거 잡으시고 금방 올 거예요. 예, 요거 잡으시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기 앞으로. 맨 앞으로. 자, 맨 앞으로 가시면 제2조 용어정의 나와요. 용어정의에서 10페이지 가보셔요. 10페이지. 자, 용어정의 관련해서 10페이지. 저기 맨 앞에 10페이지. 10페이지 가보시면요. 그냥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좀 넓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페이지 가시면 중개 종류가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 관계되는 것은 메뉴에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다, 민사 중개다, 민사 중개. 그거 하고, 메뉴에서 두 번째 칸이 있어요. 일방 중개, 쌍방 중개. 양쪽 다 의뢰받았다, 쌍방 의뢰 중개. 줄여서 쌍방 중개. 혼자 하시면 되죠? 단독 중개. 그래서 쌍방 중개는 단독 중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쪽만 의뢰받아도 공동중개할 수 있잖아요. 한쪽만 의뢰받았다 무슨 중개를 합니다? 일방중개. 자, 일방중개도 중개한 거 맞다 안 맞다? 맞다. 왜? 공동중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판례가 있어요. 맨 밑에 판례 별표 보신 김에 별표 치시면 별표 치시고, 맨 밑에 판례 별표 일방중개도 중개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별표 치려고 보니까 우측에 별표가 되어 있네 벌써. 그렇죠. 그래서 한쪽만 의뢰받아도 중개 가능하다. 왜? 공동중개하면 되니까. 나이스 브라보. 자, 그렇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옵니다. 이제 다시 오시면 그렇구나. 그래서 법령하고도 연결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중개업자 개공의 수에 따라서 일반 공동하고 단독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다음에요. 복비 지급 방식 약정에 따라서요. 중개계약을 또 어떻게 나누 볼 수도 있습니다. 복비 지급 방식에 따라서요. 정가, 정률, 순가 중개계약으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정가는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비를 정할 때에 정가, 복비 가격을 정해요. 정가. 그래서 거래가 되면 제가 복비 100만 원 드릴게요. 500만 원 드릴게요. 가격을 딱 정해버려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정가 중개계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정률 중개계약은요, 복비를 정할 때에 무엇을 정할까요? 비율을 정해요, 비율을. 그래서 상가 건물 같으면 0.9% 범위 내에서 협의로 가는데 우리 상가 팔아주시면 법정한도 0.9는 다 못 드리고요.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0.5만 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비율을 0.5로 딱 합의를 봤다면 그 중개계약은 무슨 중개계약을 합니까? 정률 중개계약을 합니다. 비율을 정한다. 비율을. 그래서 몇 프로 드릴게요 하면 정률 중개계약. 복비를 얼마를 드릴게요. 금액을 딱 정했다면 정가, 가격을 정했다. 정가 중개계약으로 구분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순가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순가. 느낌이 어떤 느낌? 순가. 자, 요거는요, 의뢰 가격만 제시하고요. 의뢰 가격이 초과되는 분으로 거래가 되면 초과되는 부분을 다 뭘로 다 가지고 가세요? 중개보수 복비로 다 가져가세요. 제 땅을요, 팔아주실 때, 이 땅을요, 제 손에요, 얼마만 주세요? 제 손에, 예컨대 10억만 주세요. 내 땅인데요, 내 토지인데 10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시고, 플러스 알파, 더 높은 가격으로 우리 개공께서 능력껏 붙여서 파셔도 되는데,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면, 이 초과분을 다 중개보수 복비로 다 가져가세요. 넷 인컴으로 다 가져가세요. 이것이 뭐다? 순가 중개계약이 돼요. 그럼 우리 개공이가 이 땅을 능력껏 붙여라 했으니까 진짜지요? 보통 이제 실무상으로 인정 작업한다 그래요. 진짜 맞지? 10억만 주면 되지? 네 손에 내가 20억에 팔면 내가 10억 먹고 너 10억만 준다. 맞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30억에 팔면 땅 주인 너한테 10억만 주면 돼. 20억 내가 먹는 거야? 맞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40억에 팔면 그랬더니 의뢰인이 알았다니까 빨리 좀 팔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뭐다? 순가 중개계약이 되는 거예요. 초과분은 개공이가 순수익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순가 중개계약. 나이스.
자, 그러면요, 이제 이걸요, 만약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개공이가 복비로 얼마를 챙겨갑니까? 10억을 챙겨갑니다. 10억을. 그러면 토지가 20억에 매매가 되면 20억에 매매가 되면 법정 한도가 얼마다? 토지는 0.9잖아요. 2918, 1,800만 원이 법정 보수 한도인데 20억에 팔아주고 얼마를 가져간다? 복비로 10억을 땡겨가요. 그러면 50%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초과 수수료로 처벌이 될까 안 될까요? 처벌됩니다. 20억에, 자, 20, 이게 처벌 안 되면 우리 논하는데, 와. 자, 어쨌거나요. 20억의 토지가 매매가 되면 법정 한도가 0.9거든요. 2918, 1,800만 원의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양쪽 다 받게 되면 3,600이 되는데, 땅 주인한테는 1,800까지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요, 20억에 매매된데 10억 원을 복비로 챙겨간 거예요. 그럼 50%를 가져간 거예요. 이거 처벌됩니다. 0.9% 한참 초과 있죠? 초과수로 처벌돼요. 몇 년 몇 천? 1년 1천. 금지행위로서 상등치, 등록도 취소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판례가. 초과분 무효. 초과분 무효. 그래서 합의를 하고 받았지만 합의 자체가 초과되는 부분은 다 무효,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해서 받았다는 그 결과만 남게 돼요. 깜빵 간다, 안 간다? 깜빵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오시면 순가중개계약은 우리가요, 초과해서 붙여서 받을 가망이 많죠? 0.9를 초과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순가계약 자체를 초과수수료로 처벌한다. OX. 그것도 X예요. 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공인사 법령 쪽에서 금지행위로 시험하면 나온 적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자, 천천히 다시 봅니다. 순가계약을 이렇게 체결했다. 이 자체로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요거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아요. 그래서 10억 초과되는 건 내가 가져갑니다. 오케이. 자, 그랬는데요. 이 땅을 10억 2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땅 주인에게 얼마 준다? 10억. 복비로 얼마를 받는다? 200원. 동전 100원짜리 두 개만 챙긴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0억 200원에 팔아주고 200원 동전 두 개만 챙겼어요. 법정 한도가 0.9니까 20억이면 0.9니까 제가 10억에 팔았는데 20억이라 그러죠? 10억에 팔았다면은 0.9가 900이잖아요. 900. 9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10억 200원에 팔아주고 900만이 아니라 200원 받았다니까. 200원. 그럼 깜빵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요. 법정 한도 범위 이내잖아요. 처벌되지 않는 겁니다. 자, 결론.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처럼요. 한도를 초과해서 붙여서 초과되는 금액으로 챙겼다면 그때는 처벌되는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순가계약 자체를 처벌한다. OX, X. 자체는 허용이 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이 돼요. 그런데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는 처벌되는 거예요. 그럼 한도 범위 내에서만 순수익으로 복비를 챙겼다면은 한도 범위 이내라면은 처벌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순가, 정가, 정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순가 관련해서는 동글뱅이 2번에 투기하고 초과할 우려는 있으나 순가계약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과해서 챙기면 그때 가서는 처벌이 된다, 안 된다? 그때는 처벌이 된다. 오케이, 나이스. 자, 그래서 그 별표 친 거요. 그거 하나를 주의하시는데 이게 실무 문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령 문제로 나와요. 자, 그래서요, 이제 법령 쪽에서 몇 페이지를 잠깐 갔다가 올 겁니다. 괜찮아요? 갔다가 오는데요. 금지행위 가보셔요. 금지행위.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금지행위가 9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법령 쪽에요. 94페이지부터요. 금지행위가 나와요. 금지행위. 94페이지. 금지행위 하지마. 뭘 하지마? 그금, 매친, 증직, 쌍투시kia, 턱턱턱 꽝꽝. 이것이 금지행위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서요. 첫 번째가 이제 거짓행위. 자, 오른쪽에 95페이지. 오른쪽에 95페이지 가보시면 맨 위에 동글뱅이 2번요. 법정 한도 초과해서 보수나 실비를 받거나 어떤 면으로 붙여서 한도 초과되면 금지된다. 거기에 동글뱅이 니언이 있어요. 니언.
니은 이제 동그라미 빵 칩니다. 니은에 동그라미 빵. 순가 중개 계약 찾으셨나요? 예, 순가 계약. 자, 순가 중개 계약 자체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콤마 중개 보수를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그때는 뭘로 처벌된다? 초과 중개 수수료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럼 초과하지 않았다면은 순가 중개 계약 체결 자체는 처벌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실무 쪽에 또 여기 붙어져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럼 다시 이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면, 오케이. 그래서 복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에 따라서 순가, 정가, 정률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독점성에 따라서 중개 보수를 구분할 때 다 있어요. 독점성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독점성에 따라서 순가 중개계약, 정가 중개계약, 정률 중개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OX. 이는 X가 돼요. 독점성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뭘로 나눈다? 일반, 전속, 도중 나눈 거. 이거는 뭘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중개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어떻게 나누냐? 예전에 서비스 문제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복비 갖고는 정가, 정률, 순가로 나눈 것이고 독점성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 나누는 거예요. 나이스 브라보. 됐지요? 아, 그렇구나. 1년 중에 딱 한 번 들으시면 되는데 그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나이스. 하지만 이제 내용은 딱 우리가 소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으로 갑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요, 이제 의뢰를 받았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설명도 하는데 어떻게 조사 확인 설명합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요. 자, 요 일단 제가 전개를 한번 해볼 텐데 우리 법령에서 했던 내용들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건에 대해서요.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 설명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의뢰를 받았단 말이에요. 중개계약. 그래서 갑이가 우리 집인데요. 계곡님 물건 하나 우리 집 팔아주세요. 청약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중개를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중개주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 물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자, 물건을 어떻게 조사 확인합니까? 물건 조사 어떻게 해요? 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 별거 아니고 첫째가 공부상 검토, 서류를 쭉 다 띄워봅니다. 공부, 공적 장부, 국가에서 만든 장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부동산의 정보, 사실상의 정보, 대장도 있고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국가 장부가 있죠. 뭐다?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또 뭐가 있어요? 지적도, 도면이 있죠. 임야 같으면 뭐가 있다? 임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토지이용계획서 같은 게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서, 용도지역, 공법 쪽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띄워보면 웬만한 지역지구역이 다 나옵니다. 자, 대장을 띄면요, 물건에 어떤 정보가 나옵니까? 물건의 사실관계, 사실상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 자체 기본 정보, 건물이다 그러면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구조, 용도 이런 것들 나오고 토지 대장 띄워봐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자, 등기부를 띄게 되면 뭐가 나온다? 물건의 권리관계 나오죠. 등기부 갑구를 띄워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소유권에 관한 내용. 소유권과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등기부 을구를 띄워요. 그럼 제한 물건요. 용익 담보 물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한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지적도 임야 또 도면을 띄워. 도면을 띄면 토지의 위치, 땅의 위치, 경계, 지형, 땅의 모양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용을 띄면 뭐가 나온다? 용도, 지역, 지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고도지역, 방지지역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이 공부상 검토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공적장부 서류를 띄웠을 때에 서류에 나타나 있지 않는 정보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현장 가야 되죠. 현장 활동. 부동산 활동은 임장 활동이라 그래요. 학교는 그 뚱땡이가. 자, 그래서 임장 활동이니까 현장 가셔야 된대. 현장 답사, 현장 갑니다. 대장을 띄워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기능상의 문제점 같은 거요. 건물인데 지붕이 깨졌어요. 지붕이 깨져가지고 비가 새요. 대장 보면 안 나와요. 현장 가서 비가 새는지 보는 겁니다. 기능상의 문제점. 복도가 무너져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네. 대장이 안 나와요. 그죠? 자, 등기부를 띄워서 확인되면 좋은데 확인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중요하죠. 유치권. 민법에서 민법 320조 유치권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성립되는 법정지상권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처분하기 전까지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분묘기지권 민법에서 공부하시기를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묘기지권 왜 등기 안 될까요? 네?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등기 안 된대. 야산에 임야에 그 넓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분묘기지권 등기한다 그러면 이게 좌표가 들어가야 돼, 좌표가. 근데 밀도가 높은 이런 개발은 좌표가 들어가지만 그 호흡을판이 좌표 이것 때문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격상 그렇고 할 필요도 없고 왜? 뽕분이 있으니까 뽕을 갖고 공시를 해요. 등기를 갖고 공시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등기로 확인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현장 답사, 현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죠? 자, 지적도 도면 가지고요. 땅의 위치라든가 11번지 도면을 띄워봅니다. 7번지 도면 띄워보니까 북서기본법이니까 지적이 북서기본법이 한데 뭐 공시법에서 한데 직렬식이든 병렬식이든 뭐 할 거예요. 7, 8, 9, 10. 7번 여기 있다. 여기 10번 여기 있죠. 그죠? 7번 11 다시래요. 11 다시래요. 11의 1이에요. 11의 1. 11 다시예요. 11의 2예요. 이거 왜 의로 읽는지 아세요? 11의 1, 12의 2. 왜 의로 읽는 거 있습니까? 글자를 의로 쓰잖아요. 글자를. 11의 1, 12의 1. 그러니까 의로 읽는 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자, 그러면 도면, 11번지 도면을 띄워보면, 시골에 비포장 도로도 있고, 여기 있네, 그죠? 땅의 위치. 11번지 도면 띄우면, 여기 있다, 여기. 땅의 위치도 알고, 경계. 11번지는 11의 1하고 12의 1, 2, 두 개, 그 다음 도로 이런 식으로 경계되어 있네요. 그죠? 땅의 모양, 지형이라 합니다. 땅의 모양. 한 뼘이 땅의 모양을 지형이라 합니다. 네모 반듯하네요. 그죠? 땅의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 정사각형이다. 그러면 이것을 정방형. 시험 안 나옵니다.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장방형. 삼각자다. 삼각형. 사다리꼴, 뭐, 제형. 일자루 모양, 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땅의, 한 뼘 땅의 모양은 뭘 보면 나온다? 지적도, 임야도, 도면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지적대장은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있잖아요. 11번지 땅이 높낮이가 어떠냐? 높낮이를 지세라고 하거든요. 지세. 우리 실무상으로는 지세라고 해요. 실무상으로 있잖아요. 지형도 같은 일반인들이 쓰는 지형도 있죠. 지형도. 등고선 막게 처리된 거. 지형도가 높낮이를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중개 실무 쪽에서는요. 지형도는 크게 실무상에 우리 이제 뭐 쓰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실무상에 지형 하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면 한 뼘이 땅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무상 여기에서는. 그러면 땅의 높낮이를 뭐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지세라고 해요. 지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우리 중개 실무 쪽에서 우리 바닥에서는 용어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럼 지세라고 하는 것은 땅의 높낮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높고 낮은 거는 2차원적인 평면 도면 가지고는 3차원적인 공간 개념이 여기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세는 땅의 높낮이를 얘기하는데 지세 글자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경사지, 평지. 그래서 지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면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뭐가 있다? 지세. 그럼 지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현장 가셔야 돼요. 현장 가서 그죠? 땅을 직접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더라. 오케이. 자, 그다음에 현장 가도 잘 모르겠어요. 밤 12시 넘어서 들리는 층간 소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주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게 뭐다? 자료 요구. 자료를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물어본다? 집주인에게. 그래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자, 기억나시기를 밤 12시 넘어서 들리는 층간 소음 진동이 있어요. 층간 소음 진동은 설명사항에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부상 검토된다, 안 돼. 밤 12시 들어간다, 못 들어가. 그럼 집주인한테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집주인한테 밤 12시 넘어서 들리는 층간소음이 어때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많이 벌어지는데 층간소음이 12시 넘어서는 어때요? 하고 집주인한테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뭔가 자료를 주고 정보를 줍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조금 시끄러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매수인에게 그대로 설명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자료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을 했다면 불응했다 그 사실 자체를 취득이에게 설명도 하고 나중에 거래가 되고 나면 설명한 내용이니까요. 어디다가 기재도 합니다.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 넘어서 들리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12시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중개하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 집을 살지 말지를 판단하세요.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것을 증거로서 어디다가 기재를 한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오케이,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서류도 띄고 현장도 가고 자료도 요구합니다.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을 다해서 물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 확인합니다. 자, 조사 확인한 것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물건 설명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 매매 같으면 누구한테 한다? 매수인에게. 임대차 같으면 임차인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반드시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합니다. 근거 자료 뭐가 있어요? 공부상 검토해서 띄어봤던 대장, 등기부, 지적도, 토지에서 이런 것을 다 제시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고 대충 설명했다. 개공인은 어떻게 처벌되죠?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고 이빨만 가지고 물건 대충 설명했다. 이빨 5개를 뽑아버려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소공이가 물건 설명을 할 때에 대충 설명한 거예요. 소공이는 어디로 갑니다? 자격 정지로 갑니다. 서로 처벌이 다르다는 거. 요거 기억나시면 나이스 브라보. 업무 정지가 아니라 500 이하 과태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를 하고 성실을 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뭐를 설명해야 돼요?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 물건의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의 용도, 지역 같은 이용제한 그리지,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등등등. 조세는 어떤 조세 설명합니까? 물건을 취득할 때 필요한 취득조세, 그 다음에 거래가를 설명해요. 거래 예정가를 설명해요. 거래 예정가. 그 다음에 예정가에 대해서 제가 거래가 된 복비를 얼마 받겠습니다. 복비도 설명한다는데 복비도 설명을 해야 복비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설명한 내용을 어디다가 적는다 확인, 설명에 다 적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나이스. 자, 그럼 요거 잡으시고요. 다 돼가요. 자, 요거 잡으시고요.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 법령 쪽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요거 잡으시고요. 아이고, 재밌어라. 가스라이팅. 자, 요거 잡으시고 어디로 갑니까 하면요. 아까요, 우리 앞부분에 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꼭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저번 달 공부하신 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읽고 꼭 복습하셔야 돼요. 자, 전속입니다. 전속은 시험 100% 나온다 해서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물건 설명 의무. 설명 의무가 몇 페이지 나옵니까? 하면요. 76페이지, 76페이지. 물건 설명 의무 76페이지. 자, 76페이지로 가보십니다. 76으로 가보시면 메뉴에 물건 확인 설명 의무. 그렇죠. 메뉴 줄에 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조사하는 방법이 동그라미 1번에 공부사항 검토, 2번에 현장 답사, 3번에 자료 등이 있다. 오케이. 반드시 근거 자료 제시하고 성질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거래가 되면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자, 맨 밑에 가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양가로 2번이 있어요. 맨 밑에 양가로 2번. 별표돼 있죠. 시험에 그냥 웬만큼 나오죠. 웬만하면 개공이가 이러한 설명 위반했다. 얼마 이하 과태료? 500. 별표. 소공이다. 그럼 어디로 간다? 자격 정지. 오케이. 반드시 근거 자료 제시하고 정확하게 물건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을 설명합니까? 한 페이지 또 넘겨보시면 78페이지 나와요. 78페이지. 자, 78페이지 가시면 위에 박스가 있어요. 그죠? 뭐를 설명합니까? 위에서부터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 동그라미 3번에 공법상 용도 지역 같은 거. 네 번째가 수, 도정이 가서, 다섯째 벽, 그다음에 여섯째가 일조 소음료 환경 조건, 7번에 입지 조건, 도로 같은 입지 조건, 8번이 중요했나요? 조세. 어떤 조세냐? 취득조세. 왜 취득조세를 설명하면 됩니까? 물건을 뭐 하는 자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나요? 취득하는 자. 그래서 조세도 세금도 양도세나 보유세는 지금 설명할 의무가 없죠. 어떤 조세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취득세 몇 프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8번 되고 9번요. 거래가입니까? 예정가입니까? 예정가. 아직 거래가 되기 이전이니까 예정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0번에 얼마 거래되면 복비용을 받겠다.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밑에 자료 요구 집주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다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맨 밑에 가시면 상태에 관한 자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잘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상태에 관한 자료. 자, 요것이 이제 나중에 확인 설명서에서는 기본 확인사항으로 갑니까? 세부 확인사항으로 갑니까? 세부 확인사항. 자료도 요구하고 현장도 가시는 거. 세부 확인사항에 설명서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우측의 메뉴에 79페이지 메뉴에요. 별표 하나만 칠게요. 자료 요구 불응시. 자, 79페이지 메뉴에 자료 요구에 불응합니다. 자, 불응 사실 메뉴에요. 별표. 취득에게 설명도 하고 집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답이 없더라고요. 첨가한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취득에게 설명도 하고 엔드 그리고 뭐도 한다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합니다. 예전 시험 문제 법령 쪽에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설명을 하거나 설명서 기재한다. OX. X. 설명도 하고 엔드 기재도 하는 겁니다. 나이스. 자, 그러면 법령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기권, 공법, 수백일도, 수백일 설명하세요. 끝이 났고, 그럼 실무 쪽에서는 어떻게 확인한단 말입니까? 이제 다시 오시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226으로 가보실게요. 226. 자, 226. 자, 봅니다. 자, 물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 자, 나는 공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시면 오늘 법령 쪽도요, 꼭 복습하시고, 네, 저는 공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법령 쪽 복습하시고, 그래서 법령하고 실무 같이 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면 조사 확인하는 방법, 공부상 검토, 현장, 답사 자료 요구. 자, 공부상 검토에서요, 실무 쪽이니까 대장을 띄워봅니다.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을 띄면 뭐가 나와요? 사실관계. 물건의 사실관계. 소재지, 면적 구조용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를 띱니다. 뭐가 나온다? 권리관계. 등기부, 권리관계. 표제부에도 주요한 사실관계가 나와요. 하지만 이제 갑구에서는 소유권, 을구에서는 제한물권 이런 것들이 그렇죠. 권리관계 위주로 등기부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계획에서 주요한 공법상의 용도 지역 지구역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주요한 돼 있으니까 모든 용도 지역 지구역을 토지 이용계획에서 한 장 가지고 모든 용도 지역 지구역을 다 확인할 수 있다. OX? 그건 또 X가 돼요. 자, 토지 이용계획에서는 꼴랑 한 장이 한 장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지역 지구 구역은 몇 개가 있어요? 수백 개가 돼요. 그럼 그것이 꼴랑 한 장에 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은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철도 보호지구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학교 정화구역이다, 절대 정화구역이다 이거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 얘기가 그래서 종합정보망 바로 뒤에 나오는데, 종합정보망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토지공사나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토지 영향을 가지고 모든 지역 지구를 모두 다 확인했다. 오다, X다. X 요 개념만 인식을 딱 하시면 돼요. 요 개념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들은 확인되지만 다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밑에요. 지적도 임야도 도면입니다. 도면을 띄면 여러 가지 확인이 되는데 포인트가 지세, 경사도, 지세 땅의 높낮이는 확인이 된다, 안 된다?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땅의 높낮이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현장 답사를 가야 돼요. 이거는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가 서로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장을 띄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시군구청. 등기부를 띄려면 어디 가야 돼요? 법원등기소. 하나는 행정부, 하나는 사법부란 말이에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중개해야 됩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공시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했던 거예요. 사실관계는 뭐가 기준됩니다? 대장 기준. 그래서 대장상의 면적하고 등기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면적 기준으로 우리는 중개한다? 대장 면적.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요. 등기부상의 소유자하고 대장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소유권 권리관계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중개하셔야 돼요? 등기부 소유자를 기준으로 중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자, 용도 지역은 뭐가 기준된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기준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넓혀보기, 종합정명서 같은 거, 대장등기부 이런 내용들을 한 장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있다 하는 거. 일사천리, 일사편리 이런 거. 이 등기법, 공시법책에서 보고 뺏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부상 검토했고, 그 다음에 둘째가 현장 답사죠. 자, 현장 답사, 이거 꼭 읽어보십니다. 현장을 통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건물일 때는 외관상의 특징, 기능상의 문제, 이런 것들. 토지다 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지세. 지세는 현장 답사.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등기로 확인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요. 법정이상권, 유치권, 분명히 미등기 찾고 이런 것들 현장 가서 확인합니다. 자, 맨 밑에 자료 요구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다? 집주인한테 물어볼 수가 있다. 오케이. 물어봤더니 자료에 불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맨 밑에 줄 불응했다. 그래서 나는 확인할 길이 없다. 있는 그대로 설명도 하고 거래가 되면 어디에다가 기재도 한다.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도 합니다. 자, 페이지 적어요. 79. 여기에다가 79 적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좀 쉬었다 갈 텐데 넘어볼게요. 확인 설명사항. 아까 법에서 뭐를 설명하래요?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 도 좋겠어요. 요거를 요렇게 설명하세요까지가 법령 내용이고, 그럼 실무 쪽에서는 어떻게 확인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붙게 돼요. 나이스. 그래서 법령 쪽에서 뭐를 설명합니까? 요거를 나중에는 외우시게 됩니다.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법령 쪽에서 외우시게 돼 있어요. 공법이라고 있어요. 2차에서 공법. 공법을 기권 포기해버리면 시험 며칠 남았습니까? 아직은 수백일 남았죠. 시험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수백일 동안 공법을 2차에서 기권 포기하면 2차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공법인데 수업은 네가 더 길게 하더라. 어쨌거나 분량은 공법의 분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공법을 2차에서 기권 포기하면 시험 남은 기간 수백일 동안 공부할 거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공법이 실제 시험에서 과락이 나오면 된다. 과락이 나오면 거짓골을 못 면합니다. 거짓골을 못 면해요. 공법 과락 나오면 거짓골을 못 면해요. 자, 그래서요.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할까봐 마음에 제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절대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갔다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78페이지가 있었어요. 78페이지가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 할게요, 이제. 예. 학원에 실로 온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요. 자, 뭘 힘든 건 압니다. 힘든 건 아는데. 자, 78페이지 가시면 위에 거 있죠? 확인 설명 사항 있죠? 이거 나중에는 외우십니다. 7, 8월 되면 외우셔야 돼. 그래서 기권 공법 하시면 우측에 키포인트 돼 있잖아요. 공법을 기권 포기하면 시험 남은 수백일 동안 얼마나 좋겠습니까? 취득, 조세, 거래 예정가,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보시면요. 전속 중개기가 있어요. 전속. 70페이지 있어요. 70페이지 가시면 70에 가시면 전속이죠. 전속. 전속일 때 정보 공개해야 됩니까? 전속일 때 정보 공개 며칠 해야 한다? 7일. 7일에 정보 공개 하잖아요. 맨 밑에 박스. 70페이지 맨 밑에 박스. 기권 공법 하시면 뭐를 공개합니까?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 동안 오른쪽 위로 가면 뭐가 된다? 거지 되잖아. 거지. 이 작년에 시험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속일 때 공개할 사항, 신문 광고 때리거나 인터넷에 올릴 사항이 뭐냐? 전속일 때 물건을 내가 내놔야 되잖아요. 나만 전속권이 있으니까. 내가 물건 내놓는데 기권 공법 하시면 수백일 동안 뭐가 된다? 거지 된다를 공개하고 중개시 설명사항은 기권 공법 수백일 동안 좋겠어요를 설명하는 거야. 그럼 위에서부터 기권 공법 수백일 여기까지 다 공통돼. 공통되는데 여기에서요. 거지 하게 되면 전속일 때 공개로 가고 여기서 좋겠어요 하게 되면 중개시 설명사항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나이스. 공시지가 이런 거. 조세를 물어봤구나, 조세. 자, 취득 조세는 전속에서 공개할 사항은 아니지만 중개시 설명사항에 들어간다. 그거였거든요. 오다 있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당장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여름쯤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게요. 다시 갔다가 다시 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한 방에 쭉 다 연결이 돼 있나 보다. 연결이 돼 있나 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법령에서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실무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항 어떻게 한다? 대장 띄워보죠. 확인이 안 되는 거 현장 답사. 권리관계는 뭘 띄워본다? 등기, 사항점 등기부를 띄워봅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것은 현장 답사.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 관이사 띄워보는데 모든 것이 다 확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 온나라, 루리스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지금 이름 바뀌었나 모르겠네. 자, 어쨌거나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부동산 종합 정보망이라고 그래요. 거래 정보망이 아니라 종합 정보망이 있어요. 종합 정보망. 여기에 지역, 지구, 구역이 얘보다 더 많은 것이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래서 집원 때리면 다 나와요. 나이스. 자, 그래서 토지 영향을 가지고 주요한 것들은 바로 확인되지만 다 확인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도 확인을 추가로 하더라. 오케이, 나이스. 자, 나머지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조세는 취득세는 지방세래요. 그죠? 그래서 법령 쪽에서 지방세법 보고 판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붙더라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있잖아요. 실무 쪽에서 시험 나오는 것은 기권공법 얘기가 나와요. 기권공법인데 기본적인 사항은 눈으로만 봐도 이거 무슨 내용이다? 다 지적법이에요. 지적법. 공간정보구축법 내용입니다. 권리관계는 민법이고 등기법이에요. 그다음에 공법은 마다 말 그대로 그냥 공법이에요. 그래서 기권공법에서 시험 문제가 실무 쪽에는 관계되고 나머지 수백일도 좋겠어요 하는 것은 다 법령 문제로만 나옵니다. 나이스 브라보 됐죠? 자, 좀 쉽게 이제 쉬었다가 기본 이상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